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즌3 중에서도 23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21강, 22강에서 9.13 부동산 안정화 종합 대책에 대해서 쭉 세테크 문제와 재테크 문제에서 좀 살펴봤고요. 또 그게 좀 부족해서 또 얼마 전에 21일 날, 9월 21일 날 공급면에서 신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택지 공급을 하겠다. 또 서울도 어떻게 앞으로 택지를 공급하겠다. 공급 대책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23강인데 전번에 추석 특집으로 했던 강의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보충해서 제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대책, 도대체 어디를 신도시를 만들고 어떤 곳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냐. 제3기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새로운 도시죠. 신도시란 말이 제가 나온 게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그 국보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그 국보위 시절에 500만 호를 개발하겠다,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또 노태우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1989년이죠. 88년도 올림픽을 거치면서 집값이 25%, 26% 뛰고 공급 면에서 부족하니까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200만 호를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을 하죠. 그래서 89년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5군데, 5기 5군데에 분당에 약 97,000세대, 일산에 67,000세대, 3본에 43,000세대 이래가지고 약 about 30만 세대 정도, 28,000세대에서 30만 세대를 이제 공급을 하죠. 이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해도 집값이 오르가고 그러니까 또 2003년도에서부터 2003년도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노 대통령과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렇게 걸쳐서 한 6년에 걸쳐서, 여기 한 6년에 걸쳐서 2005년까지 아니죠? 89년이니까 90년에서부터 한 93, 4년까지 이렇게 해서 또 일단 한 12군데 정도 됐나요?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에 이제 공급이 좀 지지부지 하다가 이번 회사 제3기 2003년이니까 한 15년만 정도네. 15년 만에 그동안에 신도시를 만들면 뭐합니까? 수평적으로 계속 확장만 해가면은 그린벨트도 많이 풀어야 되고 그래서 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는데 그동안에 8번의 대책 중에는 공급 대책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래 안 되겠다. 그래도 시장에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15년 만에 제3기 신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렇다면 신도시를 가계 분당처럼 막 600만 평, 또 300만 평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기에는 부담이스럽고 2기 신도시 중에 제일 큰 신도시가 그 우리 화성에 있는 동탄 1, 동탄 2, 동동탄, 소동탄 이런 것이 한 16만 가구가 살 수 있는 정도의 큰 도시를 만들기에는 부담스럽고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급, 우리가 신도시 하면 100만 평 이상 정도를 가진 자족 도시를 신도시 그러는데 그 정도 어느 정도 키그리 할까 했을 때 판교의 한 2분의 1. 또 우리 1기 5군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 한 3번 정도 되거든요. 3번이 이제 100만 평이 좀 넘죠. 그래서 요런 미니 신도시를 서울에 바짝 붙여서
한 4군데에서 5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제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너무 멀리 이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그야말로 배드타운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신도시 중에서도 좀 이번에 신도시는 좀 가까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미니 신도시 형태로 우리가 동탄만 하더라도 화성에 있는 동탄만 하더라도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40km, 판교가 적정한 것 같아요. 판교가 한 20km. 그 다음에 우리 2기 신도시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1회 신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죠. 분양가의 2배 뭐 거래가 된다. 처음에 최초 분양했던 공급 가격보다. 이래서 일단은 몇 킬로 내에 할지는 모르지만 아주 근접한 곳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한두 개를 발표하고 또 내년까지 또 넘어가서 신도시를 발표한다면 우리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내 품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집에 입주할 때 정도 되면은 6년, 빠르면 5년, 또 7년 정도가 이제 기간이 소요되겠죠. 택지도 조성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공급해가지고 당첨자도 전부 다 이제 소유권 당첨이 돼서 내가 입주하는 시점은 이 신도시는 6년에서 7년, 짧게는 5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4군데를 딱 나눠 본다면 이런데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을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여기는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했다가 취소된 지역들이 있죠. 광명시 같은데 시흥 그런다가 또 이쪽에는 지금 하나 좀 고양시에서 또 하고 하나 있는 게 있죠. 저 대곡 같은데 대곡 앞으로 뭐 수색 라인이랄지 이제 어디가 하나 정해지겠죠. 지금 공급이 가장 많이 해서 좀 택지 조성이 좀 재고로 남아 있는 곳이 이제 옥정, 양주, 의정부 이런 라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곳은 우리 또 강남하고 할 수 있는 대체 도시가 이제 어디가 생기겠죠. 그런다면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를 풀든 또 뭐 서울에 도심을 개발하든 도시 재생 사업을 하든 어떻게든 간에 신규 주택 시장을 좀 많이 공급을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켜 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정부의 이제 골격이겠죠. 그렇다면은 오늘은 세테크 면보다 이제 재테크 면으로 본다면 내 집이 지금 없는데 또 내가 집이 지금 불만족도란 말이에요. 너무 낡았고 적고 그다음에 나도 학군 좋은 데로 그다음에 신도시로 나는 헌도시에서 신도시로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전체 한 30군데에 30만 호를 건설한다고 하니 특히 우리 수도권에 17군데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서울 같은 데가 한 11군데 정도 지금 9군데는 아직 추가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2군데는 뭐 성동 옛날에 그 구치소 강동구에 있는 가락동에 있는 성동 구치소라 할지 개포동에 있는 재금마을이랄지 이런 것은 이제 규모 수는 적지만 굉장히 그 핫한 지역이고 인기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정부 지자체에서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전체적으로 여당이 집권한 지자체장들이 있는 곳에서조차 우리 지금 미분양 물량도 많이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물량 공급을 폭탄을 하면 어떻게 해란 말이냐. 두 번째는 도로가 문제인데 인프라를 갖춰놓지 않고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란 말이냐. 이래서 반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송동구도 그렇고 구치소 자리도 그렇고 어디 반발을 지자체에서 안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정부도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제 확정이 돼서 되겠지만은 어떻게 되든 간에 주택 공급은 이루어지겠죠. 공급이 없으면 시장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자꾸
부동산 값이 출렁되기 때문에 공급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발표가 되면은 모집 공고가 나면은 그곳에 또 제가 재테크 시간에 이 지역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섣불리 지금 시장 질서가 좀 교란 상태에 빠진 것은 이걸 무슨 애언가들처럼 뭐 이렇게 뭐 적중해서 찍기처럼 여기가 신도시가 됩니다. 물론 신도시가 되면 그 안에 재테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재테크 기법이 이제 난립할 수도 있어요. 그린벨트를 어떻게 푼다더라, 어떻게 한다더라. 그 다음에 그 위에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자들은 어떤 특별 분양을 준다더라. 이렇게 해서 과거에 2000년도에서부터 1기, 2기 신도시 때에 그 신도시의 재테크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뭐지 하고 또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약 저축 제도, 예금 제도, 이런 주택 공급 제도가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는 가령 지금 무주택자인가 1주택자인데 청약이 가능한가에서부터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큰 틀에서 보면 한 번 더 짚어본다면, 일단은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또 헌집을 가지고 있어서 새집으로 가지고 있으실 분들은 미니 신도시급 100만 평, 120만 평, 130만 평의 신도시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틀리죠. 인프라에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이랄지. 그래서 일단은 신도시의 1번은 올 연말까지, 그 다음에 내년까지 발표될 신도시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것을요? 주택 청약이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각각의 한 집에 한 집, 그러니까 5천만 보고더라도 한 집에 두 집 건데 한 개 정도 되나요? 아무튼 2,500만 개의 통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분양권 시장은 노또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런 배려해 주는 것도 보통 벌써 우리 개포동이랄지 성동구치사는 금수저들의 행복주택 잔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래도 그렇지만은 보통 4억에서 5억대의 분양가,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준비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도시에 집중하자. 그동안에 1기와 2기의 신도시를 청약을 못해서 당첨 기회를 놓쳤다든가 재테크 기회를 못했던 분들은 이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생기겠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잘 골라야 된다. 뭐 우리가 도쿄를 중심으로 보면은 뭐 이 지바현이랄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수도권 도시들이 빈집 및 뭐랄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도시 중에서도 진짜 알짜 신도시를 잘 공부를 좀 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도시 중심, 이거 진짜 신도시죠. 누구나 하나 당첨돼서 살고 싶은, 또 이것도 다시 말해서 1기나 2기 신도시보다 더 바짝 서울에 붙어서 발표를 해야 된다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를 하고, 앞으로 24호강부터 이제 자세히 이제 올 연말까지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발표되면서 요것은 디메리트가 있는 신도시고 메리트가 있는 신도시고 요것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고 또 컨디션은 어떻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겠지만, 자, 신도시를 적어도 두 곳에서 세 곳에 주택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신혼부부도 좋고 무주택자도 좋고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좀 다른 새 집으로 갈아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무작정 세대주, 세대원이 청약해서 당첨되던 시대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많이 지금
9.13 주택 안정화 대책 이후로 청약 제도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집중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 신도시 말고 자투리 땅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로 이제 전번에 8개 발표한 것하고 앞으로 서울에 또 발표할 것 9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보다는 적지만 이것을 미니 신도시, 원래 이것도 준미니 큰 신도시보다는 뭐 아까 제가 말한 동탄이나 뭐 분당이나 판교보다는 적지만 아무튼 신도시, 그보다 좋은 자투리 땅에 남아있는 서울시의 그 자투리 땅에 남아있는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차량 기지랄지,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뭐 한 뭐 1200세대, 800세대 뭐 이렇게 자투리죠. 그런 지역이 교통이랄지 굉장히 알짜 땅들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저 서초구만 보더라도 성디마을, 구룡마을, 아까 뭐 저 재검마을, 성동구치소 뭐 여러 가지 그 A급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청약 제도 및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한번 써봐야 된다. 아주 이런 교통면에서는 이건 서울 속에 있는 거니까 가장 서울 속에 있는 거니까 서울 속에 있는 미니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한 11곳을 한번 집중적으로 탐색, 그 다음에 연구하자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지금 기존에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 그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6천 가구, 5천 가구 정도를 공급하는 택지 지구들이 있죠. 예컨대 뭐 제2의 판교하는 우리 저기 대장동, 대장지구, 판교. 여기 지방 시청자분들은 이런 말이 좀 생소할 거예요. 또 옛날에 뭐 우리가 여수, 성남, 저 전라남도 여수가 아니고 성남에 있는 여수, 고등지구, 감일, 감북 이런 것이 지방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하겠지만 하여튼 이 서울의 수도권에 있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잘 모르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게 어디야? 또 이제 검단, 이번에 또 발표한 뭐 검암, 이 검단도 2기 신도시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고촌 막 이럴 때 김포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잔여 물량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과천하고 북일에 이런 것이 미니 신도시급인데 청약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달부터 그래서 내년까지.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제가 이 방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구가 좋습니다. 뭐합니다. 어디를 하나 꼭 집어주고 있어 싶은데 정부의 비위에 거슬릴까 봐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죠. 저는 이 세테크, 재테크가 어떤 것을 리스크 없이 디펜스적인 겁니다. 우리 주식 용어처럼 99번 성공해도 한 번을 실패하면 시드머니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광고에 주의하는 방법, 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청약을 하더라도 어디를 해야지 정말로 재테크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 세테크가 되는지를 이야기할 뿐이지, 이 방송에서는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32년째를 하고 있지만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이쪽에 있는 로컬 부동산 사장님 무슨 소리냐, 왜 거기가 좋다 그러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지구에 남아있다. 자, 2기 신도시 잔여 물량이랄지 여러 가지 좋은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도전을 해야 된다. 지금 주택 공급을 앞으로 할 알짜로 공급하는 지역, 뭐 이렇게 할까요? 이런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재건축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 물량들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 자, 조합원을 두고 나머지 분양한 것은 일반 분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재개발일 수도 있고 재건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건축.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뭐 한다는 서초 우성이랄지 무지개 아파트랄지 여러 가지 좋은 데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은 있죠. 뭐 9억 이상이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 특별 분양 받으실 분들도 9억 이상이면 자격을 안 주겠다 해서부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핫한 지역. 아까 말한 대로 최초 분양가하고 다음에 입주 때나 중간에 굉장히 앞으로 이제 전매 기간이 굉장히 힘들어지지만 굉장히 어떻게든 간에 입주했을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쭉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굳이 이제 5번째 해라 그러면 자, 공급 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도시 앞으로 발표할 미니 신도시 서울의 자투리 땅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잔여 물량들이 남아있는 거 이거 5개를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좋은 데가 많죠. 이거에 대한 일반 분양 물량 5번째가 서울시 관점에 또 지방은 뭐 대구면 대구시장 대구시의 관점에서 대전이면 대전시의 관점에서 지자체별 공급 계획 그리고 이제 뭐 서울 SH랄지 또 이제 LH에서 이렇게 하는 이것 중에서 서울시만 놓고 본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그린벨트를 너무너무 많이 풀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도쿄나 다른 데보다 자신 있는 게 서울을 중심으로 그나마 그린벨트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시가 쾌적하다. 그래서 그린벨트보다는 도심 재생이랄지 도심을 개발한다랄지 도시 재생이랄지 재개발 중심입니다. 재개발 중심. 재개발 중심. 뉴타운에서 한을 못 풀던 재개발 중심. 제가 우리 수도권의 전국에 뉴타운 개념이 한 1000곳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착공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곳이 한 104군데 정도 되거든요. 요것 좀 볼까요? 요거 104군데 정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재개발을 하겠다. 뉴타운에 매몰된 걸 다시 살려서 하겠다. 또 어떤 것을 매몰시키겠다. 이래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이 약 500개가 넘어요. 그러면 한 600군데, 600곳. 제가 시즌2에서 이런 것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런 1000여 개가 있는데 600개가 있는 이걸 쫙 축약시켜가지고 제가 이런 게 생각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서남권, 그 다음에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해가지고 적어도 한 10군데 정도는 바삭한 지식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도 탁 어디를 좀 찍어줘. 요새 어디 가보니까 매물이 없으면서 가격이 2배 올랐다던데 이런 말을 좀 하고도 싶은데 제가 좀 입이 근질근질하지만은 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런 데서 서울시의 정책을 보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 자, 서울시에서 어떻게 공급을 한다더라. 서울시요. 특히 이제 강북 재개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강의 남쪽도 재개발할 곳도 재건축할 곳도 많은데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이 600년 도읍지를 이제 시작입니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아파트만 다 짓자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서울시도 대안들을 내놓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같은 것을 6m 도로가 뺑뺑 둘러 있어야 되는데 새로 신설해도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인허가를 해주겠다든지 그 다음에 뭐 용적률을 또 완화시킨다든지 층수 제한을 뭐 7층인데 좀 뭐 12, 3층, 15층까지 용적률을 허용해서 더 짓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세테크, 재테크 중에서 내가 정부가 주택을 공급을 할 건데 앞으로 7년 내에 8년 내에 입주할 짧게는 5년 내에 5 years from now. 물론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이 끝났을 때 이제 입주하게 되겠죠. 그러나 모든 컨디션을 갖춰서 그때 이제 2, 3년은 이제 분양은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5개만 생각을 하고 가자. 이거 달력에 좀 적어놓자. 그래서 아까 진짜 신도시를 찾아서 미니 신도시를 찾아서 앞으로 발표하면 연구를 하자. 미니 신도시가 또 있다.
이것은 서울시 안에 있는 거랄지 서울시하고 바짝 붙어 있는 경계선에 있는 거랄지 그 다음에 이미 공사를 착공해서 2기 신도시랄지 자녀 지구들이 좋은 곳이 꽤 있다.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한 10군데 정도 돼요. 이것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곳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에서 도전을 하자. 그 다음에 서울의 공급에 관한 서울시의 공급의 정책에 따라서 도심을 재생하고 또 컴팩트 시티화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중심으로 개발하는 거. 특히 이제 준주거지 정도는 그 다음에 굉장히 용적률을 좀 높여준다든지 상업지도 주거 비율을 좀 높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이에요. 어번 도시의 인필 새로운 곳을 다 헐어버리고 하우징 사업,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 요 5개를 재테크에 앞으로 공급될 것이라면 머리에 딱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자 이 말이죠. 5개 다 적었죠. 이걸 또 지워버리면 지금 또 채널을 돌리신 분들은 또 이거 잘 못 볼 거예요. 자, 지우겠습니다. 칠판이 지워서 5군데다. 5군데다. 그러면 지금 채널을 탁 틀었는데 5군데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러면 다시 보기를 해야 되겠죠. 인터넷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시고 자, 재테크 이춘모 치면 다시 보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군데가 정해졌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재테크에 도전을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한번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1번 나는 진짜로 아주 순수한 완벽한 무주택자다. 무주택자다. 결혼을 하고부터 만 30세가 넘고부터 진짜로 나는 주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 이런 5군데 도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나는 이런 분들을 그냥 아주 순수 무주택자 그래. 순수 무주택.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시스템 속에 주택이 있는지 주택 유무 판정을 할 때 정말로 하얀 백지창처럼 나는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 없다. 나는 올 전세 월세만 산 사람이다. 이런 분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이제 가장 많죠. 이제 청약에 대한 제도를 지금 큰 대책에 연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재테크 시간에 자세히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지금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이 불만족스러운 주택이야. 불만이 많아. 아빠, 우리는 이 동네에서 좀 이자장 가자. 아빠, 좀 새 아파트로, 녹물 안 나오는 새 아파트로 좀 가자. 아니면 학군 좋은 데로 가자. 나 아토피가 있으니까 이런 데로 가자. 아빠도 우리도 신도시에 한번 살아보자. 이랬을 때 지금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가지고 이 주택을 발판 삼아서 사다리 삼아서 새 곳으로 가려는 1주택인데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청약 기회를 좀 줬죠. 그래서 1주택인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분들의 재테크. 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전략을 여기하고 또 다시 짜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불만족. 그러면 이걸 불만족 1주택자. 왜 집값이 이렇게 오르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어요. 104% 정도 돼요. 그런데 만족스러운 집에 대한 것은 항상 불만스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70년대부터 이제 아파트가 아우 아파트가 무너진 게 70년대인가요?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근 5, 60년 동안 이제 옛날 아파트를 부수고 새 아파트로 갖고 싶고
우리가 특히 이분들은 우리가 2005년도에 발코니를 확장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25평인데도 화장실 2개고 32평에 내가 들어왔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고급 자재하고 스마트하고 여러 밑에 커뮤니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노후 불량주택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노후주택이 한 100만 원가 넘잖아요. 이런 것을 좀 갈아타고 싶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새 걸로. 친구 집에 가면 새 아파트 분양에 가면은 우울증 걸려. 와, 좋다. 이게 발코니도 높고 이렇게 자재도 좋은 거 있고 위치도 잘하고 특히 조경 지하의 커뮤니티 주차장 시설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이동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테크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제는 자녀분을 하나 주든가 우리가 대학생인도 군대 갔다든지 대학생이다 유학생이다 그러는데 앞으로 7, 8년 후에 결혼을 할 텐데 집을 하나 마련해 줘야지 이런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집이 있어서 이사 가는 걸 아니라 미래를 보고 5 years from now 뭐 10 years 10년 후도 좋고 5년 후도 좋고 이렇게 예비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녀용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큰 평수에 사는데 10년 후 5년 후에 은퇴하니까 조그만 걸 하나 분양받아서 지금 집은 팔아버리든가 아니면 다음에 주택연금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사시는 주택이 뭐겠습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내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프로그램화, 프로그램의 하우징.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입주 날짜가 다가오는 이걸 재테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꼭 그때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하도 실물 자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이것을 재테크 하는 거죠. 그야말로 세테크 이전에 재테크 자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세테크, 재테크 중에서 공급과 관계된 진짜 무주택자분들 여기는 신혼부부도 되겠죠. 7년 이내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자, 청년들 공적 주택을 공급받아야 될 분들이랄지 여러 가지 새로 분양받을 분들 이건 갈아타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예비주택을 하나 사는 거예요. 재테크를 위해서. 그 다음에 4번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미 몇 개를 가지고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을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바뀌었죠. 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재테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작년에 2013년 12월 13일 날 여러 가지 한보따리 주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좀 사 모았다. 왜? 앞으로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이 녀석한테 의지하기 위해서 샀는데 지금은 또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 그러니 또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조금씩 은퇴 자금이 한 5억 있는데 몇 개 사 모아서 3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70만 원도 받는 이런 주택을 사 모아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물주 위에 서 있는 건축주,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주인으로서 이 패시브 소득이라 그러죠. 하여튼 월세를 좀 받고 싶었다 이런 분들이 이제 9.13 이 대책 주택 안정화 정책으로부터 많이 변화가 왔죠. 세제상의 혜택이랄지 이런 걸.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주택자를 떼어버리고 다른 임대사업자를 뭐 상가랄지 다른 오피스텔이랄지 섹션 앞 오피스랄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냐. 그런데 이게 주택자를 빼버리니까 이 추목에서는 그래도 재테크는 주에서 시작돼야 된다더라. 이런 주가 아니에요. 주님 할 때 주가 아니고 주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주택자를 빼버리고 다른 것을 뭐 토지를 산다든지 리테일 쪽 부동산을 살라니까 뭔가 꺼림직하고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그래도 주택이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혼돈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재테크할 때.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이분들이 굉장히 재테크할 때 지금 갈팡질팡 혼돈.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임대주택 사업을 우리 같은 전문가가 보통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컨디션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까지는 하다가 기간을 안 채우고 내가 팔면 1,000만 원에 과태료만 물었는데 앞으로는 또 3,000만 원까지 올린다면서요. 뭐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몇 강에서 해드렸어요. 시즌 2에서.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올 초에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띄어서 제가 2시간짜리로 다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사실은 시즌 3가 심도 있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들어가려고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뒤죽박죽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뭐 기초 강의든 중급반 강의든 고급반 강의든 전체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좀 잡아가는 차원에서 지금 23강이지만 25강부터는 좀 이렇게 좀 다시 하나하나 바뀐 규정, 주택 공급 규칙이랄지 주택법, 그다음에 세법,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심지어 뭐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저기 그런 거에서부터 쭉 다시 많이 바뀌었으니까 2월 9일자로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도정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즌 1과 2에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세부대 뭐 담아라면서요. 그래서 다시 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재테크. 그 다음에 이제 5개. 5개는 이것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전부 다 주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택 비스무리한 거, 쉬운 말로 말해서 뭐 준주택이랄지,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뭐 고시원. 일단은 요 문제는 뭘로 하냐면 우리가 요건 주택 임대 사업자고요. 일반 임대 사업자라고 제가 어떻게든지 월세 나오는 상품을 좀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이죠. 자, 상가를 가지고 임대 사업. 상가 잘못 사면 상가집이 된다지만 상가를 잘 고르면 좋다더라. 그 다음에 가장 지금 해피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오피스텔이라 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할지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것을 또 심지어 뭐 고급 고시원 이런 걸 가지고 또 토지 가지고도 임대료 받는 걸 알죠. 그래서 뭐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5번은 내가 은퇴를 했을 때 이 녀석을 믿으려고 했는데 좀 이 녀석이 까다로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으로 제3시장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뭐 우리 지식산업센터랄지 여러 가지 또 요새 광고 많이 나온 거 옥석 가르기 우리가 입주율이 20%도 안 되는 조합주택 지겹게 광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옥석 잘 가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3.3보책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3가지 원칙을 잘 갖췄는가 보고 그거 안 했으면 요새 그거 많이 고민거리로 떠올라서 그거 그냥 뭐 했는데 뭘 했는데 이래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좀 진척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괜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데 아무튼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테크입니다. 이 재테크. 이것이 앞으로 이제 고민이다 이 말이죠. 고민.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나요? 좀 남았네요. 자, 아까 5개 했고 이번에 5개 했습니다. 자,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 자,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냐? 아까 5개. 내가 이 5개를 좋아해요. 제가 달력 짓는 걸 좋아하고 5개. 별 5개. 무슨 침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고 좀 맞춰봐야죠. 항상 이제 우리 집의 재테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재테크예요. 자, 1번이 뭡니까? 1번이 세금 적게 내보자 이 말이에요.
요 문제는 24강에서 좀 덜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만 하고 쓱 지나가 버리면 그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쳐서 이따가 다음 시즌에 24강에서도 좀 하겠지만 우리 집 재테크예요. 우리 집 재테크. 그러면 일단이 제가 재테크니까 이걸 매일 제가 말하는 게 쪼개고 분산이라 그랬는데 쪼개기와 분산인데 분리, 그 다음에 분류. 자, 뭔가는 자산을 좀 분류를 해야 돼요. 비사업용이냐 주택용이냐 이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토지냐 이제 재테크 할 때 분류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상속세 정리할 때는 이런 걸 잘 옥석을 가려가지고 자산을 분류시켜가지고 토지는 상속하는 게 낫다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증여하는 게 낫다면서 이래가지고 자산을 좀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 그 다음에 세대 분리라 그러죠. 세대. 근데 세대 분리가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번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하고 세법상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세대 분리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도 적어도 세대 분리를 하려면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은 만 30세가 넘어버리면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하지만 100% 인정하지만 그 안에 분들이 집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하나 사주고 그러면 이 녀석을 쫓아내야 된다 말이에요. 세대를 분리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분리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월 소득이 그래도 한 65만에서 67만 원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을 너가 혼자 낼 수 있어 이래야지, 그것도 못 내는 사람은 아무리 세대를 분리를 해도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는 세대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대 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집을 팔 때는 세대 분리를 안 하고 하면은 큰 낭패를 보죠. 그래서 세대 분리도 미리미리 좀 해라. 내일 모레 집 팔려고 딱 그러는데 우리 집에 이게 세대 분리를 해도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저 국세청에서 좀 의심스러운 눈치로 볼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요새는 또 세대 분리가 요새 또 뭐 청문회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장전임이 한참 문제가 되던데 요즘은 주소 그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어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방송이라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이장전입 권장하는 사회, 이혼을 권장하는 사회, 뭐 재테크가 그렇게 뭔데, 청약이 뭔데 이렇습니다. 심지어 장인 장모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3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가점 더 받으려고 의료보험 좀 더 물어가면서 짝퉁 동거인들도 많이 생기고 짝퉁 이혼도 많이 생기고 짝퉁 이장 전입도 많이 생기고, 이 짝퉁 앞으로 짝퉁 가만 안 둔다고 그러시대. 하여튼 우리가 매물 올릴 때도 계약을 하려다가 해제가 됐는데 해약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올린다든가 뭐 자전적 거래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뭐랄까 무섭게 다루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것. 또 우리 3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완전히 틀려졌어요. 옛날에 이제 9.13 이전에는 한 14개가 그냥 형식적이었거든요. 우리 구청에 가서 적는 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3억 이상짜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하여튼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전번에 또 이런 거 한번 해줬잖아요. 제가 그 임대주택에 대한 그 정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가지고 이미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 전번에 국세청, 행안부, 건설교통부 이 삼형제가 주택 보유 여부, 자가 여부, 그 다음에 가격 문제 이런 것을 쭉 해가지고 24강 시간에 내가 그걸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21강에 잠깐 내가 다뤘었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게 분산시키고 쪼개고 요게 우리 집 재테크의 1순위다 이 말이에요. 1순위. 그래야지 각자 청약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세대별 청약 기회도 올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렇죠. 자, 913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전번에 제가 9억에
이 9억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는 주택 가격이죠. 공시 가격 9억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뭐랄까 분수령이고 조심해야 된다. 뭐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번에는 9억 이상짜리 고가 주택을 팔 때, 물론 2020년 1월 1일부터 팔 때는 2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80% 장기 보유 공제를 안 주겠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이게 큰 겁니다. 아직 2년 남았네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서울에 웬만하면 9억 이상이잖아요. 강남 사람들은. 근데 전세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2년 살아야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줄 거야. 안 그러면 15년을 살았을 때 30%만 줄 거야. 이런 거에서부터 지금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는 두 개가 양다리 걸쳐서 두 개가 겹치는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파세요. 2년에서 0시간 1분이라도 넘어가면 2주택으로 처리해 버릴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업되고 3주택이면 43개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0%포인트가 업되니까 이게 그냥 세금이 60-70%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42% 그것만 하더라도 여기서 20 더해봐요. 그러면 62에다가 6.2를 또 내야 되잖아요. 68.2%에 지방소득세까지 내야 되니까 이게 70% 세금을 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나마 나의 동업자는 국세청 종업자는 세금을 조금만 더 가져가 그러면 이제 55% 우리가 이제 분양권 같은 데는 이제 55%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리스크 안아, 내가 돈 시드머니 다 됐어, 내리면 리스크 내가 안아, 양도세도 내가 내, 아까 말한 대로 자산세도 내가 내, 정보세도 내가 내 다 했는데 결국은 동업자는 국세청입니다. 우리도 국가는 동업을 해야지 저희도 뭔가는 뭐 이북에 철도도 놓는데 좀 도와주고 병장 월급도 올려주고 공무원 수도 많이 늘렸는데 뭐 국가도 운영해야 되고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비과세 처리를 그래도 꼭 밀고 가야 돼요. 이거.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주택을 가진 자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2년을 거주했거나 2년을 보유했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지 공제 혜택을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에 관한 것이 좋다. 자, 세 번째 청약도 필요 없고 나는 청약도 안 돼. 왜? 청약 자격을 잃어버린 분 많죠. 왜냐하면 가게에 청약을 받아버렸다든가 앞으로 또 우리가 관리처분 재건축 이런 게 관리처분이 되면은 무주택 기간을 갖다가 이제 그때부터 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청약 기회를 또 세대원은 안 되고 세대주만 되는 거랄지 여러 가지 또 무주택자만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84점 가점 할 때 이러다 보니까 청약 기회는 나는 안 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쪼개고 분산하고 분리할 것도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비그너 재테크 그래 비그너 초보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지. 과거에 뭐 갭 투자 그래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삽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서부터 요 재테크하는 집안 있잖아요. 아까 저기하고 갔죠. 무주택 집안하고도 갔는데 그거하고는 좀 저는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은 자발적 세입자라고 제가 하고 싶거든요. 파리 대책을 믿고 전세는 8억 9억에 살지만 나는 언젠가는 자발적으로 세부를 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세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는데 이제는 또 이 파리 대책을 믿고 집안 산 것처럼 또 두 번이나 당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것 보면은 자 고가 주택에 전세 사시는 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좀 대해 주십시오. 이게 고강도 조사가 좀 들어가대요. 2년 전에도 한번 했었죠. 강남 같은 데는데 그러면 도대체 상속 증여세를 제대로 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캐시가 많아서 9억짜리 10억짜리 보통 전세가 8, 9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좀 소명해 주십시오.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자발적 세입자가 움직일 때 어떻게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되느냐
어디를 사야 되느냐 이런 것이 각 집안에 뭐 이거 더 한다면 자녀분들에 대한 재테크 하나 더 한다면 5번에 지방 시청자분 도대체 지방은 우리가 묵사발이냐 미분양도 되고 뭐하고 된다는데 도쿄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서울로 원정 재테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방송은 전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케이블을 타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지방 시청자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두 가지입니다. 서울에 집 사는 방법, 싸게 사는 방법, 어디가 좋은가. 나는 서울 지리를 모릅니다. 남대문 안 가봤습니다. 이런 거죠.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하고 지방 분들은 특히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기에 관한 것, 토지 임야에 관한 것, 세테크가 어떻습니까? 이걸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청자분들이 도심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재테크, 자녀 이런 건 이제 상속, 그 다음에 증여. 아주 증여의 시대라 그랬죠. 증여. 서초구로 할지 시간이 다 됐다고 우리 PD가 사인을 주네요. 뭐 재테크 이제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가 3배 정도 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요 우리 집에 대한 재테크. 그래서 오늘은 23강 시간 다 됐으니까 제3기 신주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었는데 5개로 나눠가지고 주제별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24강에서 요 세법을 한번 더 쭉 훑고 갈 거예요. 쭉 훑고 가고 그러면 이제 25강부터는 좀 이런 것을 자세히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23강 제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